안녕하세요 여러분, 캐나다 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국과 캐나다의 외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외식 좋아하시나요? 저는 제가 한국에서는 외식을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떠나서 그냥 외식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또 즐거워했었어요. 아이들과 함께 맛난 거 먹으러 찾으러 다니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요. 여행을 가서도 꼭 맛집 찾아서 맛있는 거 먹는 게 하나의 큰 기쁨이었는데요. 이곳 현지에 와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직접 현 생활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. 일단 외식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, 캐나다에서의 외식은 한국에 비해서 정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뭐 외식을 하러 갔을 때 나오는 메뉴들이요, 한국처럼 반찬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를 않잖아요. 캐나다식에 제가 간 곳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캐주얼하고 포멀한 레스토랑이긴 하지만요. 음식의 메뉴들이 거의 비슷했어요. 뭐 햄버거 스타일, 햄버거와 감자튀김 내지는 뭐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, 또 내지는 또 피시앤칩스라고 해서 캐나다에 유명하잖아요. 피시앤칩스 한 접시, 이런 식의 캐주얼 레스토랑이 많았어요. 아니면 이제 이탈리안식의 스파게티와 피자를 먹는 레스토랑, 내지는 피자만 파는 뭐 보스턴 피자 같은 피자집, 이런 집들이 있었는데요. 그 어느 곳도 일단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 잘 먹고 나서 12%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나서 15%의 팁을 줘야 돼요. 그러면 만약에 3명이 가서 100브로치를 시켜 먹었다 싶으면 계산할 때는 130불을 지급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30불을 더 내는데 30불이면 3만원 정도 되는데, 왠지 메뉴 1인분은 더 먹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왠지 외식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보다는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구나 라고 생각했고요. 물론 캐나다에도 좋은 식당 맛집 있잖아요. 세계적으로 훌륭한 맛집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을 가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. 굉장히 이 가성비 떠나서 너무 좋은 경험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런 곳을 가신다고 해도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어요. 아이와 함께 와서 정말 세계적인 그 유명 레스토랑에 몇 번이나 갈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대로 유명한 로컬 푸드, 로컬 레스토랑을 찾아서 이제 몇 번을 시도를 한 후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외식은 그만하고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그만큼 식재료는 싸요. 그 식료품의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느껴집니다. 다른 거는 다 한국보다 물가가 월등히 비싸다는 느낌이 정말 큰데요. 이 먹는 것만큼은 캐나다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도 그럴 것이, 캐나다는 모든 농수산품, 1차 산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 물품들은 세금을 받지 않고요. 그러니까 12% 내지 않는 거죠.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 않게 모든 국민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잘 형성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모든 음식을 손수 해 먹는다고 생각하면 식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식료품들의 그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기 같은 경우는 막 트리플 A 비프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도 비싸지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선한 거, 새우, 뭐 아이들 좋아하는 블랙 타이거 이런 것도 한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식재료 사기가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, 또 여기에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수고로움에 대한 것들이 힘든지 이 간편식을 많이 이용을 해요. 그래서 냉장고 코너에 가시면, 냉동 코너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냉동식품이 있다는 거를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. 한국도 굉장히 지혜롭게 그 간편식이 많이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점점 더 그 물량도 많아지고 있고, 또 캠핑 같은 거 가실 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.
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냉동식품의 종류를 보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. 피자 종류만 해도 그냥 아예 한 벽이 전체가 다 냉동 피자인 정도로 종류도 많고 다양한 냉동식품이 존재해요. 그런데 하나씩 한 번씩 사서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재밌기까지 하더라고요. 물론 맛이 딱 한국의 입맛에 맞으면 정말 보물을 찾은 것 같은데요. 대부분 또 이상한 향신료가 나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뭐 몇 번 시도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냉동식품 이용해도 그렇게 많은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야채 같은 것도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얼려서 뭐 아니면 이제 콩 같은 거 얼려 있는 거 컬리플라워 얼려 있는 거 너무 잘 돼 있어요. 반조리 식품들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선한 야채를 사서 이렇게 하지 못할 시에는 그 냉동식품을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. 그래서 물론 신선한 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. 그래서 굉장히 수포를 더 이용하게 되고요. 또 이곳에는 오가닉하고 일반 식품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. 일반적인 거하고 오가닉이라고 붙은 거에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차이는 조금 나긴 하지만 한국식 사고로 판단해보면 오가닉인데 이거밖에 안 비싸?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란이라든지 우유 같은 경우는 오가닉도 많이 사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야채도 직접 씻어서 바로 먹는 것은 그냥 오가닉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가닉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비가 굉장히 늘어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질이 좀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먹는 걸 선호하시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쪽에서는 조금 외식과 배달을 좀 자제하다 보니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질이 좋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현실 엄마의 이야기였어요.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느꼈던 한국의 배달 문화, 외식 문화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새삼 느꼈고요. 캐나다도 물론 뭐 외식 문화 뭐 없진 않잖아요. 그런데 이 외식한다는 자체가 캐나다 현지에 있는 분들도 한국처럼 많이 하시지 않더라고요. 정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 내지는 정말 무슨 명절에나 외식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분들도 그렇게 많이 외식을 선호하시지는 않는 걸 보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.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. 오늘은 별로 재미없으셨죠? 제가 그냥 뭐 좋은 데 간 얘기를 해드려야 재밌을 텐데 그냥 정말 평범한 기러기 엄마의 이런 슈퍼 가는 이야기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시겠어요. 그런데 그냥 참고로 그냥 한국과 캐나다의 생활 물가 수준 정도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